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파면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와 성명 발표, 상경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옥곡 석산 개발이 마무리됐지만 복구가 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인 땅은 물이 고여 저수지로, 닦인 야산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복구 비용이 100억 원이나 돼 완료 기간인 내년 말 복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파면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와 성명 발표, 서울 상경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시의회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구가 내걸린 천막이 쳐졌습니다.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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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는 선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 89일이 지났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불안, 경제 혼란, 헌정 붕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길 촉구했습니다. 익산역 광장에는 단식 농성 천막이 쳐졌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윤석열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익산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차량을 향해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습니다. 초기 10여 개 단체가 참여했던 윤석열 퇴진 익산 운동본부는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현재 32개 단체가 참여해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 익산 비상행동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고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을 촉구하는 서울 상경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울로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다시 들끓고 있는 지연 민심.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인용은 한남동 관저까지 트랙터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의 투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에 엑스레이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세관에 따르면 군산항을 통한 특송화물 반입량은 2023년 160만 건에서 지난해 73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부족으로 통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3만 5천 건의 적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3대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9억 원을 요청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을 2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누리집을 통해 출국 3일 전에 공개했던 계획서를 45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경비 지출은 여비와 운임, 통역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출장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438개 사업 1조 6천억 원을 내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연계한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전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등 신규 사업 46개를 포함해 모두 438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6,284억 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례를 마련한 곳이 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시군 가운데 익산과 군산 등 6곳이 피해자 지원과 예방 시책 마련 등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1,9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수량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등 우선순위 세대를 포함한 승용차 30대, 고상버스 22대 등 모두 52대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3,450만 원을, 고상버스는 최대 3억 8천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공사립 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이번 선정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소장품 271건, 3천여 점의 정보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문화유산 표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소장품의 실측과 사진 등 세부 정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군산 옥봉석산 개발이 끝났지만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인 땅은 물이 고여 저수지로, 깎인 야산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고 복구 비용이 100억 원이나 돼 내년 말 복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옥서면의 한패석산. 야산은 대부분 깎이고 파인 땅은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석산 개발이 마무리됐지만 일부가 복구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 폐석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흙을 채워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막대한 양의 토사와 복구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소유주가 3차례나 바뀐 점도 복구를 늦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10년 전 시유지였던 7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4만 8천 제곱미터를 A업체의 토지와 교환했지만 부도가 나면서 지금은 소유권이 B업체로 넘어간 상황. 복구 기간은 내년 말까지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간까지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B업체는 복구 비용이 최대 100억 원이나 돼 내년 복구 완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복구 기간이 언제로 협의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금액이 상당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 조사에 대해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석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송영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4명에서 이듬해 해는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의 극단적 선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도내 평균인 20.9명보다 많습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웅포대교에 대한 극단적 선택 방지 시설물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지역 야산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웅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는 왕궁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지만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영농 부산물 태우기 등을 원인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오산면의 도로 구조물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병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실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 환자는 1,04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와 군산 등 타 지역 소아 환자가 전체 30%를 차지했습니다. 야간 휴일 소아진료실은 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도 계속 운영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는 복지앱 사용으로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앱에 작성하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 담당자에게 전송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 32곳에서 119 긴급 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조대가 신속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들 아파트에 119 패스카드를 배부했습니다. 공동 현관에 자동 출입문이 설치된 아파트는 이 카드를 활용해 소방이나 구급 인력이 곧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기금 활용 성과가 낮은 지자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했으며 군산시는 녹지기금 활용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원시는 남북협력기금, 완주군은 양성평등기금, 순창군은 투자진흥기금의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성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68억 원을 들여 56개 학교 도서관을 미래형 도서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와 학습 공간에 머물던 도서관을 정보 활용, 탐구, 토론, 문화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작년까지 마무리된 156곳을 포함해 전체 학교의 60%인 432개 교회 도서관이 미래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을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우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내세우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종양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최첨단 의료기술인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 SGRT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SGRT는 인체에 무해한 근적 외선을 피부에 쏴 3D 특수 카메라로 몸의 표면을 재구성하는 의료기술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GRT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종양치료에 특히 강점이 있어 유방암, 폐암, 뇌종양, 두경부암 환자를 더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병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주 4회 전 과목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EBS 강의와 교재를 지원합니다. 또 점심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희망자는 센터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만금을 물과 에너지에 특화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관련 기술과 정보,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의 시와 간척지 개발, 조력발전소 건설 등의 개발 경험을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994년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시 일대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조성된 시와지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일시민 일미술에 참여할 30팀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이 가족, 동료, 지인 등 5명에서 10명과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오는 4월 참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팀은 12주간 강습을 받고 완성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발표됩니다. 개설된 강좌는 아크릴화와 오일 파스텔 등 4개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군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네트워크 조성,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센터 기능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5월부터 2년이며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송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주민 고 정귀선 씨의 유족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산으로 유족들이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성금은 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군산은 14도, 익산은 1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도내는 1도에서 16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금요일은 18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며 일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